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각은 2026년 1월 31일입니다. 오늘 아침 니케이 신문에 아주 작은 귀퉁이에 실린 기사 하나를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의 흐름을 읽는 전문가들은 그 기사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협회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비공개 수주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공포스러운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시계를 잠시만 7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을 향해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도체 소재 세 종을 무기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겠다고 위협했죠.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기업 총수들이 급하게 일본으로 날아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패배감이 우리를 짓눌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1월 31일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아니, 단순히 뒤집힌 것을 넘어 주종 관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구매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들이 한국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지방도시 경제가 파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뽕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서울 외환시장의 원엔 환율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의 HBM 부문 영업이익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 제국, 이른바 팍스 재팬은 오늘부로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도대체 지난 몇 년간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은 왜 빈손이 되었고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을 움켜쥔 유일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엔화 가치 하락이나 인구 감소를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짐을 싸서 부산행,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침묵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의 불 꺼진 연구실과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비. 이것이 바로 2026년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본은 이미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론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일본 기술 몰락의 진짜 원인과 한국이 손에 쥔 검은 황금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전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필연성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일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러나 결국 한국에 뺏겨버린 마지막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이 손에 쥔 이 검은 황금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만약 방금 들으신 일본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충격적이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약속드린 대로 이 검은 황금의 정체부터 밝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고 하면 그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이 독점하고 있는 이 기술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를 뛰게 만드는 심장이자 그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전문 용어라고 겁먹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일본이 잘하던 반도체가 1차선 도로였다면 지금 한국이 만드는 HBM사는 102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엔비디아나 오픈 AI가 아무리 똑똑한 AI 칩을 만들어도 한국이 깔아놓은 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데이터가 지나가지 못해 먹통이 됩니다. 즉, 한국이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전 세계의 챗GPT가 멈추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들이 도로 위에서 서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과거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 즉 장비 기술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기계 안 팔면 너희 반도체 못 만들잖아. 이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그 기계를 돌려서 수율 90%의 HBM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잔인한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지난주 발표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을 뜯어보면 이 HBM 하나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일본 르네사스나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의 연간 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지금 한국의 장비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로비를 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습니다. 기술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그들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기술력에서만 뒤처진 것이라면 그들은 특유의 근면함으로 다시 따라잡으려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일본 내부에서부터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돈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하나가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의 엘리트 공대생들과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미국도 유럽도 아닙니다. 바로 현해탄 건너 한국입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사무라이 정신을 강조하던 그 기술자들이 적으로 생각했던 한국 기업의 사원증을 목에 걸게 된 것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충격적인 대이동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혹시 금요일 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타보셨다면 넥타이를 매고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든 수많은 일본인 중년 남성들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관광객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주말을 이용해 한국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출근하는 이른바 주말 용병들입니다. 과거 1990년대만 해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일본 공장 바닥을 쓸어가며 어깨너머로 훔쳐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그 흐름은 완전히 역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엔지니어 5천 명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두뇌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돈 그리고 비전입니다. 현재 일본의 대졸 신입 엔지니어 연봉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들에게 제시하는 연봉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현지 연봉의 정확히 3배입니다. 여기에 자녀 교육비와 주거 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4배에 가까운 대우를 받습니다. 아인화 가치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한국 기업의 오퍼는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동아줄입니다. 어떤 일본 엔지니어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끝장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실패해도 좋으니 제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달라고 돈을 쏟아붓는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일본의 그 자랑스럽던 장인 정신, 즉 모노즈쿠리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이 완벽한 100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 3년을 고민할 때 한국은 80점짜리를 6개월 만에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1년 뒤에 100점으로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AI 시대의 속도전에서 일본의 장인 정신은 답답함이 되었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혁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기술자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도요타나 소니에 남아있다가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지만 한국 기업에 가면 세계 최정상의 기술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매국이 아니라 기술자로서의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이겼다고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인력 이동의 이면에는 일본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왜 자국의 인재를 지킬 돈이 없는 걸까요? 그 많던 엔화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일본이 스스로를 갉아먹게 만든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한국에게 100년 만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지 그 구조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이 놓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돈이 없어서 인재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엉뚱한 곳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곳간이 비어버린 겁니다. 지난 20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올인했던 단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입니다. 도요타를 필두로 한 일본 자동차 연합은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궁극의 미래는 수소다라고 외치며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수소 엔진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표준을 만들면
전 세계가 따라올 것이라고 오만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라파고스 신드롬의 결정판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2026년 오늘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테슬라와 현대의 전기차들 뿐입니다.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어서 일본 내수용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본이 수소라는 환상 쫓으며 100조 원을 허공에 날리는 동안 한국은 배터리와 AI 반도체에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20년의 잘못된 베팅이 오늘의 격차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본이 한국이라는 라이벌만 쳐다보며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이 등 뒤에서 일본의 목에 칼을 겨눈 진짜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이 일본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일본의 제조업 뿌리를 뽑아버린 것은 중국의 인해 전술입니다. 과거 일본이 독점하던 중저가 가전, 디스플레이, 심지어 일반 범용 반도체까지 중국 기업들이 전부 집어삼켰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래도 정밀한 기계와 장비는 중국이 못 따라온다며 안심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 장비들이 중국 공장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본산 장비를 사주던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이 이제는 너희 물건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앞에는 한국이라는 초격차 기술 강국이 버티고 있고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일본 소재 부품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그토록 경계하던 한국 기업에 납품하는 것뿐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 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일본의 소부장 생태계는 그날로 즉사합니다. 즉 일본은 이제 한국의 경쟁자가 아니라 한국의 하청 기지이자 파트너로서만 생존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30년 기술 제국이 맞이한 비참한 말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몰락을 보며 우리는 웃고만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저지른 실수를 한국이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2030년, 과연 한국은 이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이 맞이할 최악의 시나리오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을 경고로 끝맺으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의 비참한 현실,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승리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린다면 정확히 5년 뒤 2031년 한국 경제는 지금의 일본보다 더 처참한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베끼고 따라잡았듯이 지금 우리 등 뒤에는 중국이라는 거인이 우리의 기술을 1나노미터 단위까지 복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전자 연봉의 5배를 부르며 한국의 핵심 인재들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일본에게 했던 짓을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본 반도체 장비 협회가 한국의 고개를 숙인 것을 보고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일본처럼 완벽한 기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HBM4를 넘어 HBM5, 6으로 중국이 쫓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속도로 도망가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제2의 일본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나라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의 만남. 그것은 한국 외교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역사의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30년 전 일본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대가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술 전쟁의 이면, 그리고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진짜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2030년 한국은 여전히 승자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해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